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복잡한 말은 걷어내고 5가지는 이겁니다. 초보도 따라하는 거래 흐름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AI 단타 루틴, 그리고 입금 없이 $100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화면을 보며 따라만 해도 주문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계정 만들고 차트 열고 주문창까지 가는 길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드릴게요. 특히 초보분들은 마켓 주문이랑 리밋 주문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포지션 확인과 청산 가격이 어디에 뜨는지까지 한 번에 익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지표를 잔뜩 붙이지 마세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2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단 길을 외우고 나서 장비를 늘려야 차트가 공포영화가 안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법을 과장 없이 구조로만 정리해드릴게요. 핵심은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짧게 먹고 빠지는 규칙과 칼같은 진입 기준입니다. 어떤 장에서 어떤 파동을 노렸는지, 왜 단타라고 부르는지 흐름만 잡아도 응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수수료가 계속 깎아먹는 게 더 무섭습니다. 레퍼럴 할인, 수수료 티어, 메이커 주문 활용 같은 것들이 결국 실력입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수수료가 적으면 남는 돈이 달라지고 멘탈도 덜 흔들립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번 나가는 자동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부터 같은 전략이 갑자기 숨이 트이고 수익률 곡선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을 목표로 매일 단타 루틴을 굴리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후보를 줄이고 손을 빠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I에게 오늘 변동성 큰 코인 후보를 뽑게 하고 뉴스 요약과 지지 저항 후보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실행만 합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좋아요. 오늘 거래량이 붙는 코인, 급등락 이유, 주요 지지와 저항, 과열 여부를 한 번에 요약해 달라고요. AI는 계산을, 사람은 결정을 맞는 겁니다. 5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넣지 않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공짜 돈으로 한번 부딪혀보면서 시장을 배우는 느낌이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로 할인받는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이벤트로 받은 $100 하나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도 가능해집니다. $100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도 한번, 숏도 한번 잡아보면서 수수료가 어떻게 빠지는지, 변동성이 심할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말로 길게 설득하지 않아도 숫자 한 번만 보면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1,000만원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같은 돈인데 어디에 두었느냐로 인생이 갈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260만원 정도가 되는 계산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560만원 정도로 커집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됩니다. 같은 1,000만원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가 컸던 시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도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파동이 돈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 자금이 작은 분들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큰 돈으로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작은 돈으로는 거의 필수입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도 큰 파동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칼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딘 칼로는 계속 손만 다치거든요. 지금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는 체감 때문에 다들 해외로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으니 수수료 차이가 곧 실력 차이처럼 쌓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 부담 때문에 이동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계산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익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수수료라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인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먼지 같지만 레버리지와 단타가 만나면 먼지가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만 원이 10번이라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수익이 나도 이상하게 통장이 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고 결국 실력보다 비용이 결과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럼 4곳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거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거래 간편함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앱 화면이 직관적인지, 주문이 몇 번 터치로 끝나는지, 스톱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이 한 화면에서 설정되는지요. 단타는 속도가 돈입니다. 또한 입금 과정이 복잡하면 초보일수록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원화로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고객 응대가 빠른지 같은 기본 체력도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체감 편의성이 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이름만 적어드리면 끝이 아니라 왜 그 기준이 중요한지도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입 타이밍을 잡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을 맞추면 수익이 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지켜지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면 더 좋습니다.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붙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긍정 뉴스도 롱을 돕습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외부 요인이 나오면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숏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이 더 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숏을 찾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은 곧 꺾일 가능성이 있어 숏 쪽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숏을 돕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알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 지표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진입하면 롱이든 숏이든 판단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말 촘촘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